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서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박영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 미국의 작가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의 말입니다. 이 명언처럼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죠. 얼마 전 저 역시 겉모습 때문에 심한 무시를 당했는데요. 그날의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제가 나름의 방식으로 작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로 받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집을 꾸미며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온갖 일을 하며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단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50년을 함께 살았고 우리의 두 아이들은 지금 외국에서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더군요. 시장에 가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게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5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낡은 차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그 차를 직접 수리하며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차를 산다는 건 제겐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지나가다 보게 된 한 수입차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차를 좋아했기에 이번엔 좋은 차를 사서 나머지 여생 동안 타고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허름한 옷에 오래된 모자를 쓰고 낡은 슬리퍼를 신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돈을 아껴 써왔기 때문에 좋은 옷은 별로 없었죠. 옷차림이 뭐가 중요하겠나. 차를 사러 가는 건데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낯선 분위기에 위축되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서 있고 매장의 인테리어는 고급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죠. 그런 곳에서 허름한 셔츠와 낡은 슬리퍼 차림의 나는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은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한쪽에서는 세련된 옷차림의 손님들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한 딜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좀 보려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귀찮다는 듯 나를 힐끗 보더니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네, 어떤 차를 찾으시나요? 경차 코너는 저쪽입니다. 그의 말투는 분명 나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표정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참고 대답했습니다. 경차가 아니라 저기 노란 스포츠카가 마음에 드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 아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작게 피식 웃더니 옆에 있던 동료와 힐끔 눈을 맞추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차요? 응, 어르신. 저 차는 가격이 기본 1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대 한정으로 만들어진 차인데 이런 차가 필요하신가요? 나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대충 손짓으로 나를 차 앞으로 안내하더니 건성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이 차는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젊은 CEO들이나 사업가들이 많이 타죠. 유지비가 어마어마해서 보통 분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쪽 중고차 코너를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차는 어르신께 좀 과분해 보이는데요. 유지비 부담도 크고 주행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가 한참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타실 때 운전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두 주먹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현금이요? 어르신, 정말로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대출을 끼고 사는 차인데요. 그의 비웃음은 이번에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 중 몇몇이 그의 말을 듣고 슬쩍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억누르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시승은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그가 아예 대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시승은 기본적으로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들께만 제공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시간이 금이라 그 시간에 더 유력한 고객님들을 응대해야 하거든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끼리 나를 보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보러 왔다가 나는 내가 초라하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최신형 외제차에서 내린 그 남성은 명품 옷과 고가의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딜러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음에도 그 남성을 보자마자 내 앞에서 말을 끊고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남성을 고급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고 커피를 가져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오늘은 저희 매장의 최고급 모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딜러는 나를 서서 기다리게 한 채 그 남성에게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내 뒤로 지나가는 손님들 몇몇은 내게 이상한 시선을 보냈고 나는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내 등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조용히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 손이 떨렸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가?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걸으며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내 방식대로 이들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며칠이 지났지만 매장에서 겪은 모욕은 내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현금이요? 어르신, 그런 건 불가능하죠. 경차 코너나 가보세요. 그 딜러의 비웃음과 주변에서 힐끔거리며 나를 조롱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마치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속이 끓어오르고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대신 이번 일을 꼭 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죠. 사실 나는 검소한 옷차림과 소박한 삶 속에 나의 성공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강남에서 몇 채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투자자로 내가 가진 자산은 이미 백만장자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나는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믿어왔기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번엔 꼭 교훈을 주겠다. 나는 매장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박영호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나야 잘 지내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당신 매장에서 차를 보려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네요. 저희 차림새 때문인지 저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사장은 놀라며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떤 직원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장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매장을 다시 방문할 테니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평범한 손님처럼 가고 싶습니다. 사장은 내 요청에 동의했고 우리는 비밀스럽게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장에 다시 등장하다. 며칠 후 나는 깔끔한 맞춤 정장과 고급 시계를 차고 최신형 외제차를 몰고 매장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매장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직원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나를 반기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날 나를 무시했던 바로 그 딜러가 가장 먼저 뛰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차량을 찾으십니까? 최고급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를 몇 대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나눠 타야 하거든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번쩍이며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졌습니다. 몇 대요? 정말 멋지십니다. 고객님,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상의 조건으로 계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한 박자 쉬며 말했습니다. 5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 스포츠카도 포함해서요.
그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고객님, 제가 특별히 차량을 준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를 따라다니며 열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 같은 분께는 이 차가 잘 어울리십니다. 이건 성공하신 분들만 타는 차량이죠. 그의 태도는 그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전이 시작되다 차량들을 모두 둘러본 뒤 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딜러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며칠 전에 이 매장에서 경차나 보라고 했던 노인을 기억합니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혹시 그날의 그분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당신이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알겠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순간 매장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사장은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오셨군요? 직원들이 잘 모셨습니까? 사장의 말이 떨어지자 딜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사장은 딜러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께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요. 딜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내게 잘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고하지는 마세요. 대신 직권 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 순간 사장은 내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딜러는 그제야 나를 향해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딜러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 일을 꼭 교훈으로 삼으세요. 매장을 나서는 순간 나는 모욕과 서러움으로 짓눌렸던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딜러의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를 처벌하기보다는 그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계약했던 5대의 차량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내가 눈여겨봤던 노란 스포츠카는 내 소유로 남겨두기로 했죠. 나는 단순히 비싼 차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도 이런 작은 사치가 허락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차량 인도가 진행되던 날, 매장 안은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사장과 딜러는 내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딜러는 여전히 어색한 얼굴로 나를 마주했지만 나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딜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차량 인도가 끝난 후 사장이 나를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은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새 차로 어디 드라이브라도 다녀오시는 건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강변을 천천히 달려보려고요. 제 나이에 스포츠카라니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차를 타고 달리는 게 이번 인생에서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노란 스포츠카에 앉아 시동을 걸었을 때 강렬한 엔진 소리가 나를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죽 시트의 촉감과 현대적인 내부 디자인은 내가 평생 타왔던 낡은 중고차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죠. 나는 천천히 강변도로로 차를 몰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차량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한 무언가를 누려도 괜찮다. 열심히 살아온 내게 주는 작은 선물이니까. 나는 운전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영호야, 참 잘했다. 이번엔 정말 내가 옳았어.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나는 딜러를 향한 미움이 아닌 그가 이번 일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 나는 단순히 나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내 차고에는 5대의 차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들이 사용할 차이고 또 하나는 딸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애착이 가는 건 바로 그 노란 스포츠카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차 이상의 의미를 가졌죠. 내가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았다는 증표 같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